14차시 하천. 오늘은 하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하천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하천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하천의 이해. 하천과 관련된 명칭은 하천의 발원지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하류부까지 강물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관을 보여주며 다양한 경관이 만들어내는 곳곳에 위치합니다. 현재 하천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명승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하천 사례지. 그럼 먼저 영월 어라연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14호로 지정된 영월 어라연 일원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월 어라연 일원은 영월읍의 동쪽을 북에서 남으로 흘러오는 동강의 문산리 나루터와 거운리 나루터 사이의 구간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은 하천 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천혜의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운동, 즉 융기의 증거인 감입공유의 사행천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라연 일대의 수직 절벽은 강물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하시계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된 강물의 침식과 풍화작용은 어라연 계곡의 모습을 오늘날의 아름다운 협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서남 지역의 구하도와 함께 소, 여울, 급류 같은 특별한 지형 또한 이렇게 형성되었는데요. 어라연 계곡은 하천이 크게 굽이져 있고 하상과 강 가장자리에 위치한 기암괴석이 주변 산야의 울창한 수렴과 어울려 빼어난 절경을 이룹니다. 동강이 품은 빼어난 비경의 어라연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근처에 자리한 잡봉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본래 이름이 없는 무명봉이었으나 어라연의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잡봉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537m의 높이로 능선을 따라 울창한 숲을 오르면 어라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원한 조망이 열립니다. 어라연이라는 이름은 물고기가 비단결같이 떠오르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 물 밖에서 보면 물고기의 비늘이 비단결처럼 반짝인다고 하여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어라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라연은 영월군의 동쪽 거산리에 있다. 세종 13년 이곳에 큰 뱀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연못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물가를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기도 했다. 하루는 물가에 돌무더기 위에 허물을 벗어놓았는데 길이 수십 척에 비늘은 동전만 하고 2 귀가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비늘을 주어 조정에 보고해 나라에서는 건극화를 보내 알아보게 했다. 건극화가 연못 한가운데에 배를 띄우니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부터는 뱀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라연은 삼서남으로도 불리는데요.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이곳에 그 옛날 하늘에서 3명의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 전해지는데 신선이 내려와 놀던 바위는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이 되어 어라연의 못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라연 지역의 식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식물 중에서는 달뿌리풀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해 우점종을 이루며 그 외에 엉겅퀴, 갈대, 페랭이,
쇠별꽃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강가 경계부에는 이곳에서 잘 자라는 원추리, 호당 원추리, 덩굴 딸기가 대군락을 이루고 목본으로서는 갯버들, 키버들, 왕버들 같은 물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 종류와 시무나무, 비술나무 등이 군락을 이룹니다. 특히 어라연 주변의 산림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어 창송의 푸르름이 동강 지역의 운치를 한결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동강에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어라연에는 깨끗한 강물 덕분에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얼음치를 비롯해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비오리 같은 야생동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천 회룡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16호로 지정된 예천 회룡포는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깊은 내륙 지방인 예천에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닷속에나 있다는 용궁도 존재합니다. 용이 사는 대표적인 곳은 강구비가 휘돌아가는 회룡포이며 용궁은 회룡포가 속해 있는 용궁면의 명칭입니다. 용궁이란 지명은 조선시대에도 사용한 것으로 이곳은 과거 용궁현 또는 용궁군이었습니다. 용은 12지에 속하는 상상의 동물로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는 산줄기나 강줄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룡포의 용은 굽이치는 강줄기를 상징합니다. 내성천의 용이 비상하기 위해 힘차게 몸을 휘감고 꿈틀거리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오를 듯한 기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즉, 용이 휘감고 있는 듯한 물돌이는 특별한 하천 지형입니다. 이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돌이의 구비가 커지면 그 안에 위치한 땅은 육지 속의 섬이 됩니다. 회룡포 마을은 강 구비가 감싸안은 전형적인 육지 속 섬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회룡이 곳곳에 분포해 있는데요. 이는 산지가 많아 오랜 세월 강물이 흐르면서 지형을 파고들어 사행천, 즉 물돌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지리학 용어로는 감입공류라 합니다. 회룡포 주변에도 여러 곳에 물돌이가 있습니다. 내성천 유역에 위치한 무섬 마을을 비롯해 낙동강 상류에 자리한 안동의 하회, 상주의 경천대가 모두 감입공류 지형입니다. 물구비가 심하게 감도는 강줄기는 용이 휘돌아가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회룡이라 이름 지은 것입니다. 회룡은 강물이 감돌아 나간다는 뜻의 지명인 하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돌이의 하천 지형은 매우 아름다운데요. 회룡대에서 부감히는 회룡포의 풍광을 비롯해 부용대에서 내려다보는 하회마을, 경천대에서 조망하는 낙동강, 탄산리 방향에서 바라보는 무섬마을의 모습은 모두 물돌이 경관의 백미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강구비 경치를 꼽는다면 단연 회룡포의 풍광입니다. 회룡포 마을 뒤 동쪽 산 너머에서 흘러내린 내성천의 파란 물길은 마을 오른쪽에서 휘어져 동그랗게 마을을 휘감아 돌고는 다시 거꾸로 흘러 마을 뒤 잘록한 지형을 끊어낼 것처럼 달려갑니다. 저 멀리 봉화에서 흘러온 물은 모래 하천이라는 내성천의 흰 모래를 실어와 회룡포 마을 앞으로 커다란 백사장을 이루고 회룡포 마을의 곡식을 잘 자라게 하여 너른 들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룡포의 모습은 봄부터 가을까지 철마다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시시때때로 다양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회룡포의 풍광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회룡대 정자입니다. 회룡대에 올라 바라보는 회룡포의 모습은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명승은 명승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확보되었을 때 명승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룡포는 물돌이 지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질학적 특징을 관찰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하천 바닥의 높이가 현재보다 높은 하천 양쪽 계단형 지형을 의미하는 하성당구, 공류하는 하천의 유로가 바뀌면서 하천 가운데 생긴 퇴적 지형인 하중도, 물돌이 하도에서 공격사면 맞은편에 위치한 활주사면의 중앙 부분에 모래나 자갈이 쌓여 형성된 퇴적 지형을 지칭하는 포인트바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룡포는 굽이쳐 감돌아 흐르는 하천과 함께 하천 가까이에 있는 가파른 산악 지형, 퇴적 지형을 따라 쌓인 흰 모래밭, 충적토에 형성된 농경지와 마을 등이 조화를 이뤄 신비스러운 비경을 연출하는데요. 회룡포는 과거에 의성포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때의 의성포란 이곳의 하천이 성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외지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의성군에 속해 있는 마을로 착각하기 쉬워 예천군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의성포를 관할하고 있는 예천군에서는 의성포를 회룡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월 한반도 지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75호로 지정된 영월 한반도 지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온 지형을 이루는 명칭입니다. 즉, 동쪽, 서쪽, 남쪽 3면은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은 대륙으로 연결된 반도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은 약간 휘어져 마치 S자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닮은 S자 모양의 지형은 우리나라의 큰 강줄기마다 여러 개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 한반도 지형을 비롯해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댐 안의 지형,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에 영상강변 지형,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에 둔주봉 지형,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의 땅끝 지형,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의 유람리 지형 등은 모두 한반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모양과 가장 흡사한 곳은 단연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 하천이 발달된 강변 풍경은 매우 아름다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는 한반도 지형은 영월군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경승지입니다. 영월군은 서남마을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2009년 10월 서면의 지명을 한반도면으로 변경했습니다. 평창강 끝부분에 자리한 영월의 한반도 지형은 서남마을 방향의 오간제 전망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강물에 휘감겨 있는 한반도 지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고서자의 형태로 실제 한반도의 지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물로 둘러싸인 산면은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백두대간과 같은 산줄기는 동쪽에 치우쳐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강물과 접한 동쪽 강변의 지형은 실제 동해안처럼 절벽을 이뤄 우리 국토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서쪽과 남쪽이 맞닿는 부분에는 서남 해안의 갯벌처럼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닮은 지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영월의 한반도 지형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빼닮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토의 모습을 빼닮은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면 한반도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단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지형에 얽힌 사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반도는 1900년대에 들어 그 지형이 다양한 사물에 비교되어 그림으로 표현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를 토끼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1903년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는 한반도의 지형이 중국을 향해 네 발을 모으고 일어선 토끼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하려는 조선의 국토를 유약한 동물인 토끼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그들의 내심을 드러낸 만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08년 소년지를 창간하면서 육당 최남선은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로 그렸습니다. 한반도를 얕보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한 그림입니다. 그 후로도 한반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 쇠속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78호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 쇠속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쇠속각이란 지명은 제주의 고유 명사입니다. 쇠속각이란 효돈이라는 마을 이름의 옛말인 쇠돈의 쇠와 웅덩이를 나타내는 소,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전미사 깍을 조합한 지명입니다. 즉, 소 모양으로 생긴 하천 웅덩이의 끝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효 마을에서는 이곳을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쇠속각은 누운 소를 닮은 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한라산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영천과 합류한 후 돈내코를 지나 서귀포 시가지의 동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효돈천을 이룹니다. 효돈천은 제주 남쪽 바다와 만나는 끝 지점에 이르러 깊은 소를 형성하는데 이 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은 효돈천의 담수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수가 서로 만나는 하구 지형으로 깊은 수심의 목과 용암으로 형성된 하구 가장자리에 기암괴석, 울창한 송림, 침식으로 만들어진 하천 지형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경승입니다. 쇠속각의 하천 지형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제주 지질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데요. 조면암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된 쇠속각의 암벽은 암석 내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공이 많은 암석을 다공질 암석이라 하는데 쇠속각의 다공질 현무암은 바닷물이 암석의 기공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침식과 풍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은 발달된 암석의 전리와 광물 입자의 경계를 따라 축적되고 결정을 이루며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커지므로 암석의 전리면이 점점 벌어지고 결국 암석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쇠속각은 기암괴석의 형태를 띠고 매우 아름다운 암벽 경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이처럼 기반암이 다공질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천은 평상시에 건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천의 경우라 해도 표면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 뿐이지 스며든 물이 지하로 흘러와 하구에 이르면 용천수가 되어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돈천의 물줄기도 마찬가지여서 하천 바닥으로 스며든 물은 효돈천을 따라 땅속으로 흘러와 쇠속각에 이르러 맑은 물을 토해냅니다. 하천의 끝자락에서 힘차게 솟아오른 용천수가 쇠속각의 깊은 못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물은 흐르는 담수의 양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에 따라 담수가 하구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해수가 상류로 올라와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 지역을 학술 용어로 기수라 합니다. 쇠속각의 기암괴석 사이로 형성된 소는 에메랄드빛 물결이 대단히 매혹적인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깊은 물이 짙푸른 빛을 띠기도 하는 이 못은 양쪽 가장자리에 병풍처럼 이어져 있는 기암 석벽 덕분에 더욱 수려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이 못의 아래쪽 하구 부분에서는 제주의 전통배인 태우를 탈 수 있는데요. 태우는 때의 제주 방언으로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과 같은 원시적 형태의 배입니다. 제주 연안은 험한 안반으로 형성되어 배를 띄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구상나무로 만드는 태우는 부력이 좋고 이용이 자유로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보유했던 고유의 조각배인데요. 옛날 제주 사람들은 태우를 타고 근처 바다로 나가 주로 미역 같은 해초를 채취하거나 자리돔 같은 연안 어종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관광객의 뗏목 체험을 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돈천의 하구에서 기수호를 이루고 있는 쇠속각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쇠속각이 위치한 하요마을은 사람들이 정착해 농경과 어로 활동을 하며 살던 곳이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한 부잣집에 외동딸과 그 집 머슴의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이좋게 자란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외동딸이 부모가 정해준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자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인 내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머슴 가족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머슴의 아들은 그만 효돈천 남쪽에 있는 남내소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남내소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주인집 딸은 매일 밤 이곳을 찾아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00일이 되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내소에 물이 넘치자 사랑하는 총각의 시체가 떠올랐고 연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울던 처녀 또한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처녀의 순수한 사랑과 정절을 기리기 위해 하요 마을에서는 마을 동쪽의 용지동산에 할망당을 지어 죽은 영혼을 모시고 하요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14차 시 하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